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수인 파서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딴에는 완벽하게 비샘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비가 샌다. 다시 좀 와서 봐달라. 이렇게 고객분의 의뢰를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고 그 후에 AS를 갔습니다. 그 AS를 가서 이제 처음에 제가 접근을 하고 이제 봤던 그런 상황보다는 전혀 다른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한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그 청도에 있는 주택 현장이었는데 1년 정도 된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은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비가 샌다 이렇게 연락이 왔고, 그 비가 새는 곳도 그 현관문 위에 지붕이 있는데 그 양쪽으로 그렇게 딱 두 군데가 그 비가 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지붕이 이렇게 딱 꺾이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딱 그 두 군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니까 그 화장실에 점검구가 있었는데 그 SMC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좀 위에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시연강으로 골조가 되어 있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 막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높은, 그러니까 공간이 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제 비가 샌 곳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에 어떤지를 그 천정 위에를 봤더니 뭐 특별하게 여기가 문제가 되네 이런 느낌은 못 받았고 그런 걸 못 찾았죠. 그런데 이제 빗자국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비가 직접 닿는 그런 지붕 위에 어떻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러 올라갔죠. 올라가고 봤더니 이제 재질이 그 징크 파넬이었는데 그 징크 파넬이 한 30cm 정도 되는 간격에다가 그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잖아요. 홈이 판과 판이 맞닿는 곳에 실리콘 처리가 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한 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지붕은 경사가 져 있고 물은 무조건 밑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게 물이 밑으로 물동이까지 쭉 흘러 내려가게 되면은 괜찮겠는데 그 지붕 구조가 밑으로만 흐르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그 지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지붕 위에 판과 판이 맞닿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맞닿으니까 물이 흘러내리다가 이게 그 물이 밑에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쌓인 물이 실리콘 처리가 안 된 곳으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붕이 경사가 되어 있으니까 밑으로 갈수록 그 빗물은 고이게 되는데 그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을 이제 먼저 폼 쏘고 나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아주 뭐 두껍하게 그렇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소나기가 왔거든요. 좀 모니터링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라진 거죠. 그랬는데 이제 다시 그대로 샌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줄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샌다. 그러니까 제가 헛다리를 짚은 거죠. 이때 저한테 드는 생각이 중요한데 작업을 하고 나서 내가 한 작업에 미련이 있거나 오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게 작업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원인이 정확한데 작업을 제가 못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내가 한 작업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한 작업은 뭐 작업성은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는 찾아내지 못한 그런 전혀 다른 관점에서 현상을 다시 보고 누수 원인이 되는 그런 그 인자를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AS를 제가 하러 가면서도 뭘 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뭐 딱히 어떤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만약에 내가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의심되는 원인이 있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때 했겠죠. 그때 조치를 했을 텐데 제가 못 봤으니까 못한 거거든요. 업을 하는 나도 이런데 집주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맞죠? 이게 비가 오면은 비는 새는데 천정이고 옥상이고 궁금해서 올라가 보면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비는 새는데 이 현상을 봐도 어디를 조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질의를 또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물이 차면은 이게 어디를 흐를까 이렇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을 그 상담을 하고 저만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논리를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하면은 그제서야 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공감을 하고 또 문제를 바라봅니다. 실리콘이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금이 가거나 이런 경우는 쉽거든요. 그 눈에 보이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근데 신축 건물은 그 실리콘이나 마감이나 뭐 어떤 그 건물의 그 외관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빗물 누수와 관련해서 예 모든 문제를 단번에 딱 이거는 여기가 문제고 이거를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솔직히 오늘처럼 AS를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AS를 온다는 거는 그 제가 첫 번째는 못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신경이 훨씬 더 쓰이거든요. 한 번 실수는 봐줄 수 있지만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못 찾으면은 그거는 제가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올 때는 막 죽기 살기로 찾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문제는 두 번 안에 해결을 다 봅니다. 오늘 현장도 제가 처음에 생각하고 조치를 했는 것은 원인이 아니었는데, 두 번째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현상을 보고 결국은 그 원인을 찾아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